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고비길을 마주하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지혜를 터득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이 들면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영혼과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늙음이라는 시간의 누적은 부질없어 보이는 세상사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숨쉬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삶의 방식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에도 잘 부합합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행복을 찾는 방법도 점차 단순해지곤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삶의 지혜, 물질을 초월한 진정한 가치, 그리고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삶의 뒤안길에서도 여전히 꽃피울 수 있는 삶의 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젊음의 봄날을 지나 인생의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순리처럼 성장의 계절을 경험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며 이 행복은 나이가 들면서 깊어만 가는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안에서 나이 들면 단순한 육체적 변화를 넘어 내면의 성찰과 자아 발견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고려시대의 선비들은 노년에 들어서며 벼슬을 물리치고 귀향하여 자연 속에서 학문과 묵상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박수근은 생애 말년까지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의 작품은 나이 듦과 함께 성숙해진 예술적 감성을 전하며 그 자체로 세대를 넘어서는 지혜를 전수합니다. 노년은 삶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 교훈들은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는 80을 넘긴 어르신이 오랜 농사 지은 솜씨로 젊은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며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수는 단순히 기술의 전달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순간들입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아름다움은 성숙한 자아와 함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를 이어주는 무형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교훈이며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지혜의 총체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삶의 지혜는 우리를 인생의 황금기로 안내하며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존재의 의미를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해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 버트런드 러셀의 명언은 행복이 물질을 넘어서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
더욱 분명해지는 진리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 조정래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바와 같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소임을 탐구하며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소임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작가 자신 또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학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삶의 단순함과 만족감은 한국의 전통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향토 음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최신 기기나 풍성한 제삼보다는 함께 모여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들과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은 삶의 깊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됩니다. 노년을 통한 자기 실현과 기여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인 독립운동가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시절에는 물리적인 투쟁을 했으나 늙어서는 후세를 위한 교육과 정신적 지도에 힘썼습니다. 이는 물질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가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삶의 가치를 물질의 소유에서 소임의 이행으로 옮겨감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성공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이자 인생의 황금기를 빛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라는 말에는 종종 고독함이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지만 혼자 있음의 가치와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명언은 혼자인 시간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찰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존중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불교 수행자들의 산사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비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예술가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경상북도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생활합니다. 이 예술가는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잊혀졌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인간관계는 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산의 한 노년 클럽에 가면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오랜 친구와의 깊은 대화가 더욱 소중해진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들에게 짧고 깊은 만남은 일상의 소중한 휴식이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자기 돌봄과 삶의 질 향상 전략은 혼자 사는 노년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요리, 운동, 명상 클래스 등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돌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의 기술은 노년을 자기주도적이고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강조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노년을 맞이하여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지혜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삶의 단순함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을 걷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상북도의 조그만 마을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삶의 진정한 만족을 찾은 예술가처럼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이해하고 후세에 전수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소임을 다하는 삶은 우리의 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부산의 노년 클럽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얻는 이들처럼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가 밝아옵니다. 늙음을 통한 자기 실현과 기여는 스스로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찰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노년이 되어도 서울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처럼 자기 돌봄과 사회적 연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의 기술을 익히고 삶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변함없는 가치들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늙음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늙으니 부질없다 이 세 가지 하면서 사는 게 혼자 최고다. 늙음이 오면 찾아온 고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 버트런드 러셀의 말처럼 행복하게 보낼 순간들 찾아서 인생의 황금빛 가을을 걸으며 산사의 조용한 새벽같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고독이 아니라 혼자만의 평화를 품게 되는구나. 경북 작은 마을 화가의 붓 끝에 영혼을 담아내듯 내 삶의 캔버스 위에도 의미 있는 색을 더하네. 소유보다 소임을 다하며 부산 노년의 클럽에서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속에 비로소 찾은 삶의 참된 만족과 가치. 서울의 복지센터에서 배우는 노년의 새로운 기술들, 자기 돌봄이 주는 힘으로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찾아 이 가을길을 걷는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길 위에서 행복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리라. 늙으니 부질없다. 이 삶 혼자 최고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구비기를 마주하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지혜를 터득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이 듦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영혼과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늙음이라는 시간의 누적은 부질없어 보이는 세상사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숨쉬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삶의 방식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에도 잘 부합합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행복을 찾는 방법도 점차 단순해지곤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삶의 지혜, 물질을 초월한 진정한 가치, 그리고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삶의 뒤안길에서도 여전히 꽃피울 수 있는 삶의 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젊음의 봄날을 지나 인생의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순리처럼 성장의 계절을 경험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며 이 행복은 나이가 들면서 깊어만 가는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안에서 나이 듦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를 넘어 내면의 성찰과 자아 발견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고려시대의 선비들은 노년에 들어서며 벼슬을 물리치고 귀향하여 자연 속에서 학문과 묵상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박수근은 생애 말년까지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의 작품은 나이 듦과 함께 성숙해진 예술적 감성을 전하며 그 자체로 세대를 넘어서는 지혜를 전수합니다. 노년은 삶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 교훈들은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는 80을 넘긴 어르신이 오랜 농사 지은 솜씨로 젊은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며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수는 단순히 기술의 전달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순간들입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아름다움은 성숙한 자아와 함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를 이어주는 무형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교훈이며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지혜의 총체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삶의 지혜는 우리를 인생의 황금기로 안내하며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존재의 의미를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해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 버트런드 러셀의 명언은 행복이 물질을 넘어서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 더욱 분명해지는 진리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 조정래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바와 같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소임을 탐구하며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소임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작가 자신 또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학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삶의 단순함과 만족감은 한국의 전통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향토 음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최신 기기나 풍성한 제삼보다는 함께 모여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들과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은 삶의 깊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됩니다. 노년을 통한 자기 실현과 기여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인
독립운동가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시절에는 물리적인 투쟁을 했으나 늙어서는 후세를 위한 교육과 정신적 지도에 힘썼습니다. 이는 물질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가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삶의 가치를 물질의 소유에서 소임의 이행으로 옮겨감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성공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이자 인생의 황금기를 빛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라는 말에는 종종 고독함이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지만 혼자 있음의 가치와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명언은 혼자인 시간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찰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존중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불교 수행자들의 산사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비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예술가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경상북도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생활합니다. 이 예술가는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잊혀졌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인간관계는 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산의 한 노년 클럽에 가면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오랜 친구와의 깊은 대화가 더욱 소중해진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들에게 짧고 깊은 만남은 일상의 소중한 휴식이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자기 돌봄과 삶의 질 향상 전략은 혼자 사는 노년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요리, 운동, 명상 클래스 등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돌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의 기술은 노년을 자기주도적이고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강조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노년을 맞이하여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지혜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삶의 단순함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아 발견과 내면의 평화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을 걷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상북도의 조그만 마을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삶의 진정한 만족을 찾은 예술가처럼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이해하고 후세에 전수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소임을 다하는 삶은 우리의 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부산의 노년 클럽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얻는 이들처럼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가 밝아옵니다. 늙음을 통한 자기 실현과 기여는 스스로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찰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노년이 되어도 서울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처럼 자기 돌봄과 사회적 연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의 기술을 익히고 삶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변함없는 가치들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늙음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늙으니 부질없다 이 세 가지 하면서 사는 게 혼자 최고다. 늙음이 오면 찾아온 고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 버트런드 러셀의 말처럼 행복하게 보낼 순간들 찾아서 인생의 황금빛 가을을 걸으며 산사의 조용한 새벽같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고독이 아니라 혼자만의 평화를 품게 되는구나. 경북 작은 마을 화가의 붓끝에 영혼을 담아내듯 내 삶의 캔버스 위에도 의미 있는 색을 더하네. 소유보다 소임을 다하며 부산 노년의 클럽에서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속에 비로소 찾은 삶의 참된 만족과 가치. 서울의 복지센터에서 배우는 노년의 새로운 기술들, 자기 돌봄이 주는 힘으로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찾아 이 가을길을 걷는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길 위에서 행복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리라. 늙으니 부질없다. 이 삶 혼자 최고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